1995년 8월 15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트리페나는 오늘 하루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왔던 손님이 그녀에게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했거든요. 자신을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는 모세스라고 밝힌 남성은 어린이집 시설과 교육 환경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 지금 직장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며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생각해 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까지 키우고 있던 그녀로서는 너무도 좋았던 제안. 며칠 뒤 찾아온 모세스에게 그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고 그는 잘 생각했다며 내일 점심 무렵에 간단하게 면접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니 그냥 마음 편하게 오라는 그의 말에 다음날 점심 무렵 그녀는 동료들에게 말을 하고 어린이집을 떠났죠. 그것이 그녀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동료들은 그녀가 모세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좋은 직장으로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평소 알고 지냈던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떠날 사람도 아니었고 외출할 때 자기 물건을 어린이집에 두고 갔으니 다시 찾으러 왔어야 했습니다. 좀 이상함을 느끼고 있던 동료들은 딸이 집에 오지 않았다는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오고 나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가 모세스라는 남성을 만나러 간 뒤 사라졌다는 증언으로 그에 대해 조사했던 경찰에 의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1년 동안 38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ABC 킬러였던 것입니다. (1964년 11월 17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오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모세스는 항상 불행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자신을 괴롭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홀로 키우기 힘들다며 자식들을 경찰서 앞에 두고 도망.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스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당시 그의 나이 5살이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고아원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을 비롯해 선생들 역시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방치하거나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죠. 모세스는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아 몰래 고아원을 탈출해 집으로 가기도 했지만 다시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고아원으로 돌아오자 자신의 처지를 알고 비관했습니다. 3년 뒤 옮겨간 고아원은 기존에 있던 곳보다 더 악질이었습니다. 하루 건너 한 끼를 먹는 경우가 허다해지자 그는 결국 고아원에서 도망쳤고 요하네스버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고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도 잘하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왔던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죠. 말솜씨 또한 좋았던 그를 많은 이들이 좋아했고 여자친구도 생기며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선 억누르고 감춰왔던 더러운 욕망이 존재했죠. 나쁜 사람은 본성, 환경 혹은 둘이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그는 아마 후자에 속했을 것입니다. 가면에 가려져 있던 그의 얼굴이 드러난 것은 1987년 어느 날 여자친구의 여동생과 인적이 드문 길을 걷던 중 충동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자기를 위협하는 그가 너무 무서워 그녀는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모세스는 의기양양해지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는 2건의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벌벌 떠는 피해자들을 보며 자신이 뭐라도 된 마냥 기분이 좋았던 모세스는 본인을 사업가라고 소개해 면접을 핑계로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했고 그의 마수에 걸린 도리스란 여성이 4번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 경찰서로 가 그를 신고했지만 가명을 사용해 그녀에게 접근했기에 경찰은 금방 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길을 가던 도리스가 한 가게에서 모세스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그는 체포될 수 있었죠. 체포될 당시 그는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자신을 배신했다며 도리스에게 널 죽였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그는 뻔뻔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7년의 징역을 선고, 성범죄로 들어간 그는 감방 동료들에게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4년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그는 훗날 자신의 인생에서 괴롭힘 당했던 감옥에 있던 날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죠.
일이 느꼈다면 보통 사람들은 다시는 감옥에 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 당시 뱉었던 자기가 무고하다는 거짓말에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마치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처럼 무고한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여성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죠. 특히 그는 자신을 신고했던 도리스에 대해 분노했고, 이 때문인지 훗날 그의 범행에 휘말린 피해자들은 그녀와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웃긴 것은 그렇게 여성에 분노했던 그가 감옥을 나온 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일 자신의 범행에 대한 위장막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랑하는 여성을 만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그는 거짓말만 했으니깐요. 확실한 것은 그는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뒤로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사업가로 위장해 면접을 본다는 핑계로 여성들만 꿰어내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뒤 욕망을 풀고 살해했습니다. 1994년 7월 16일에 첫 살인을 시작으로 1995년 11월 6일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8명. 자신에게 당한 이들이 76명이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여느 나쁜 사람들처럼 그 수는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범행은 에테레지빌 지역에서 시작해 복스버그를 거쳐 클리블랜드로 끝났기에 사람들은 그를 ABC 킬러라고 불렀죠. 피해자의 몸에 자신만의 흔적을 남겼던 그였지만 경찰은 한동안 범인을 특정짓지 못했기에 범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나오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복스버그 지역에 방문해 범인 검거에 대한 국민적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죠. 피해자들을 깨어낼 때 여러 가명을 사용했던 그였지만 트리페나에겐 본명을 사용하는 실수를 범했고, 이를 기억한 동료들의 신고로 경찰은 동명을 가진 이들을 조사. 그중 단 한 명, 모세스 시올만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사진을 트리페나의 동료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그날 그녀를 찾아왔던 남자가 분명하다고 확신했죠. 그렇게 전국의 지명수배가 된 모세스였지만 그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이 사이에도 한 기자에게 전화해 자신이 모두가 찾는 사람이라고 밝힌 그는 범행 이유의 정당성, 무고한 자신을 감옥에 보냈기에 자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는 멍멍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에 걸친 전화 끝에 그는 기자와 친해졌다고 느낀 것인지 지금 자기가 돈이 떨어져 전화가 언제 끊길지 모르니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알려준 공중전화 번호를 확인한 기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곳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사이렌 소리를 들은 그는 도망간 뒤였죠.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모세스는 평소 친했던 처남에게 전화해 도주를 위해 총을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처남이라면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도와주리라 믿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처남은 그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경찰에게 알려주었고 그렇게 ABC 킬러는 1년 만에 체포되며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 총에 맞았기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은 아니라 아쉽게도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그는 HIV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그는 많은 증거 앞에서도 과거처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피해자들의 몸에서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말이죠. 1997년 12월 5일 재판부는 38건의 살인 및 추가 범죄 행위로 그에게 총 241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맡았던 데이비드 판사는 그가 가석방 자격을 얻기까지는 적어도 930년을 감방에서 보내야 한다며 만약 사형 제도가 남아있었다면 무조건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죠. 현재 프리토리아 중앙교도소의 최고 보안시설인 10X에 수감되어 있는 모세스. 강력 범죄를 저질러 이곳에 수감된 이들은 매일 23시간 동안 독방에 감금되며 교도관은 전기방패와 같은 특수 장비를 차고 그들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딱 자신에게 어울리는 대접을 받고 있는 그가 절대 그곳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